이번 영상은 신주인수권 관련한 영상이고요. 그 전에 좀 정보를 더 드리면은 그 엘생 담보대출 받고 싶으신 분 있었잖아요. 근데 키움증권은 LB, 엘생 둘 다 불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월 16일에 매수했다가 4월 17일 매도하면 유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이거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 까먹어가지고 4월 17일에 매도하면은 그래도 권리는 이제 받아 있는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신주인수권 어떻게 팔아요? 라는 것과 신주인수권은 언제 거래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앞에 분은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신 분인 것 같고, 뒤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바로 이제 거래 기간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일단 뭔지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은, 신주인수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전자공시에서 HLB 유무상 증자 결정 가면은 여기에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시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자, 여기 일단은 신주인수권 이렇게 나와 있죠. 신주인수권 이건 양도 여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봤는데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신주를 받는 건데 그 전에 인수권을 받은 다음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권리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권리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데 그 권리는 당연히 여기 권리락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팔아야지, 아니면 청약을 해야지 내가 그 손해를 안 보죠. 근데 받아놓고서 권리락은 당해놨는데 신주인수권 뭐 행사도 안 하고 신주인수권을 뭐 매도하지도 않는다면은 그냥 권리락만 당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주인수권을 매도가 아니라 이제 매도를 할까? 자, 그거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는 사람은 왜 매수했을까요? 그 매수해서 청약하려고. 맞겠죠? 매수한 사람은 그 왜 매수했을까? 청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0년 5월 28일에 청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이거보다 전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전인데 정확한 날짜는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따로 그 문의를 드려서 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신주인수권이란 정확히 뭔지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를 위해 HLB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이제 했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할 때 이제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주는 게 신주 인수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 기간, 행사 가격, 발행가가 정해지게 되잖아요. 발행가가. 그 발행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 가격에 맞춰서 이제 청약을 하고 내가 인수권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게 신주인수권이라고 하고,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루어진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다룰 건데, 이건 일단 이사회에서 이제 주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이제 회사 보더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사회가 그 주주들 주주 명부를 다 이제 체크하고 거기에 딱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면은 이제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75,900원에 이제 발행가잖아요. 예정 발행가지만은 이걸로 정해졌다고 쳐요. 정해져가지고 이걸로 제가 이제 신주인수권을 제가 받아왔어요. 그럼 주가가 이제 10만원을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75,900원에 신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팔면은 차익이 25,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6,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행사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1,00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일로 4월 20일에는 이제 그 확정이 되고요. 그 실제 거래일로는 16일이죠. 4월 16일에 그 신주인수권을 이제 받게 되면서 신주인수권 권리락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권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증자 신주의 배정 권리,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 그러니까 4월 16일 실제 거래일, 그리고 결제일로는 4월 20일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신주인수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주주명부도 폐쇄가 되고
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걸 주는 거죠. 권리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일이 이제 4월 20일이잖아요. 자, 그걸 이제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정리가 이제 되셨겠죠. 자, 이제 공시로 오면은, 자, 여기 확정 예정일이 5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에 뭐가 확정이냐면은 이제 발행가가 확정이 되겠죠. 발행가가 5월 25일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이 되는데, 자, 뭐를 기준으로, 뭐 이후고, 뭐 이전일까? 5월 25일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그리고, 일단은 당연하게도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이겠죠. 자, 4월 20일보다는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을 텐데, 신주인수권 언제 받을지를 모르니까. 자, 그리고 청약 예정일보다는 당연히 전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뭐부터일까? 제가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좀 힘들죠. 그냥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날이 11일부터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이유를 정확히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거래가 가능합니까? 하니까 11일부터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 예정일보다는 전, 후가 아니고 전, 신주 배정 기준일보다는 후, 그리고 당연히 청약보다는 전. 그래서 5월 11일에서 15일에 이제 이게 거래가 되는데, 자, 날짜는 알았습니다. 11일부터 15일이니까 날짜는 알았고, 그 5월 11일부터 15일은 여기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까지 거래가 됩니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주식만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BW도 뭐 거래가 많이 거래할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진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림판으로 한 거고, 제 계좌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딱 지웠고, 자, 이제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미래에셋 대우 기준으로 키움증권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키움증권도 찾으면 있는데, 화면번호 0640. 키움증권은 이제 이런 걸로 검색하면 되겠죠. 신주인수권 수익증권 주문. 자, 신주인수권 수익증권 주문. 이걸로 찾으시면은 이제 이런 호가창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 뭐 종목도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호가창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입고가 되면은, 신주인수권이 입고가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요 매도를 클릭하면은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이제 찍힐 겁니다. 뭐 이걸 누르든 이렇게 계속 누르면은 이제 찍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언제 되냐?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파느냐? 이거 보면 이제 알겠죠? 그냥 여기다가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해본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이런 거래는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만 할 것 같고, 뭐 어떤 프로들만 할 것 같은데, 그 유상증자 받은 이제 주주들도 그냥 청약을 하면은 이거 없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청약을 하면 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청약을 이제 안 하고 내가 이제 권리만 받고 그거를 이제 넘기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4월 20일 결제일 기준으로 4월 20일까지 보유를 안 했어요. 주식을. 그냥 무 포지션. 그런데 내가 그 유상증자를, 신주를 나는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어떻게 여기서 거래 잘 해봐가지고 사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럼 내가 일단 홀딩 안 했는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신주인수권 수익증권 주문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 투자자가 엄청 낮게 가격을 매도로 걸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샀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시가보다 시장에 이제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는 가격도 훨씬 싸게 내가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그 더 많은 수량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주인수권 여기도 거래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가격 형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 4월 20일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내가 이제 청약은 안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건 4월 20일에 보유해서 받았어. 그럼 여기서 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제 기회는 또 한 번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여기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